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스탁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준희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제 시선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증시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국내 증시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우리도 정말 힘들었지만 중국 증시도 별로 움직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좀 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락의 배경에 대해서는 소비 위축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둔화, 이 우려가 서려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간밤에 월마트 실적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마트가 단순히 한 기업이 아니라 뭔가 경기의 풍향기다 이런 평가를 듣잖아요.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뭐 내수 소비의 풍향계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뭐 예정대로 안 좋았다. 물론 이제 저만 주장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좀 반반씩 나눠져 있었는데 사실상 좀 경기가 강세다, 화랑이다 하는 좀 우호론자들이 상당히 조금 더 주목을 받았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왔습니다. 뭐 저는 좀 음모론도 주장하고 했거든요. 경기의 세부 지표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 카드론이라든지 그 상업용 주택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모기지가 고정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우호적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나서 여러 곳곳에 파열음이 들려왔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은행주 파산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증시하면서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도이치방크 사태라든지. 그랬는데 저는 예견된 수순으로 좀 보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지탱해온 소비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소비의 재화와 이 서비스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잘 부러지지 않았었어요. 시대적 변화 상황으로도 저는 좀 인식을 했었고 사실 이것도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무한정 소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양적 성장을 좀 해왔고 양적 고용을 해왔다고 저는 제 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성장에 한계치를 가져온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며칠 만에 또 바뀌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며칠 전 아닙니다. 일주 전이죠.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네. 어렵습니다. 고위직들은 맞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요. 비판을 많이 받아 마땅합니다. 세계 경기를 좌지우지하는데 미국 경기에 관해서 1, 2주 만에 골디락스에서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간다면 진단이 잘못됐거나 알았는데도 잘못 말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공개 자료와 지금 사실상 괴리감은 좀 있는 차원인 것 같고요. 질적 성장에 대한 필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지칭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가 어찌됐건 여러분들 장기간 고금리에 좀 시달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금리가 1%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만은 거의 2년여를 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5%대에 머물렀고 이 장금리 고금리에 따른 충격파가 시차 발생을 가져오면서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좀 지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미 조정 구간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눌림목으로 들어갈지, 큰 하락으로 갈지 주말이 변수인데 조정 구간에도 강할 수 있는 종목들 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전일 예시로 애플이나 아마존 좋았습니다만은 네.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좀 우리 국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소비 상황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같이 좀 드러내 주셨는데요. 이 월마트 좀 전에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실적이 안 좋았죠?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실적은 예상치 상회인데 이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보탰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우려를 자극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았잖아요.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경기?
네, 일단 미국에서 소비가 끌고 가는 건 맞는데 작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것은 뭐 꼭 소비 때문은 아니었죠.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미국 증시의 강세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지표가 계속 나빠진 독일 증시도 계속 신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독일이나 미국도 유동성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선점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미국 경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소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결국은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소득 측면에서는 일단 뭐 고용 시장이 안정되기는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용 시장의 안정만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를 늘리기는 쉽지가 않고, 미국 물가는 아시다시피 꽤 올라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뭐 일부 주나 뭐 일부 계층들에게는 엔겔 지수가 뭐 급등하는 등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3년 전에 남발했던 그 보조금 때문에 초과 저축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초과 저축은 이미 다 써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임금이 강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물가가 내려가서 실질 그 소득이 좀 늘어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소비가 추가적으로 증가가 될 텐데, 대부분의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소득은 제한적이고 초과 저축은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니 아마 미국 소비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요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또 이제 관세라고 하는 요인까지 끼어드니까, 물론 관세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릅니다만 시장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초과 저축,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받은 느슨한 보조금들이 이제는 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에서 다른 가격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관세가 붙을 걸 우려해서 미국 소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씩 불안한 신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제가 보기엔 월마트만 보면 안 되고 월마트,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미국 내 유통주들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마존과 월마트와 더불어서 지금 그 미국에서 소비를 이끌고 있는 그 몇 개 종목군들이 그래도 잘 버티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동반 급락한다면 미국 소비에 대한 조금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히 미국 경기가 위축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계속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반면에 이 중국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2월 21일입니다. 3월 되면 또 양회 얘기 나오겠죠. 양회 즈음해서 문화사절단이 온다라는 내용에 어제 국내 이 중국향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준 전문가님? 네, 전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주가의 선반영이겠죠. 아무래도 선행 지수이다 보니까 주가가 늘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한다. 뭐 시장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제 뭐 애플도 강하게 버텼고 아마존 뭐 실적 너무 좋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조금씩 뭐 21선 기술적으로 깨고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를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상해 종합지수가 조금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안 오르진 않았고 차트 모습 좀 나갈 텐데, 작년 10월에 찍었던 고가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가격 조정 이후에 뭐 기간 행보를 계속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양해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냐.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한 3,150에서 지금 3,350, 국내와 약간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선물지수는 홍콩 항생지수는 조금 굉장히 상승폭이 가팔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단 부분이 이제 3,500 정도 됩니다. 그 상해 종합지수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양해를 앞둔 시점에서, 양해가 불과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양해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발 글로벌 이목 끌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박성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뭐 한국 온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작년 양해 때 한국 안 왔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는 뭐 이런 글로벌 이목 끌기가 좀 시작되는 것 같고, 종목으로 본다면 좀 반응은 며칠 전부터 한 이틀 전부터 나왔습니다.
화장품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역시나 뭐 한안령 하면 뭐 화장품주가 이제 중국향은 아닙니다만은 북미 지역에 오히려 진출해 있고 색조 쪽이 좀 좋은 쪽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반응하는 것이 뭐 엔터, 게임, 화장품 이런 단기 반등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주도력과 지속력 부분입니다. 그쵸.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걸림돌이죠. 특히 이제 뭐 몇몇 게임 종목이나 엔터 화장품주들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지속력과 주도력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 가치주 쪽에서는 지금까지 조선방, 조선전선방산이 가져갔고, 그리고 뭐 성장주 쪽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 여기가 아이러니하게 다 쉴 때, 미국 증시가 조정받아서 이 양쪽 섹터가 다 쉴 때 뭔가 이제 올라오는 맞아요. 대안품으로.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참 어려운 주식의 이제 숙제죠. 본질론으로 가보면 이게 맞는데 정말 실적이 나쁘거나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높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고뇌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올해 중국 경기 부양책은 저는 계속적 대량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단기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좀 고뇌를 해보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증시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지금 어제 한안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이었다면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JYP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그다음에 뭐 YJ 같은 경우 올해도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시점에는 뭐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죠. 뭐 20배도 안 되는, PER 기준으로 20배도 안 되는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지금 뭐 바닥에서 거의 뭐 2배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정말 매력적인가?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국 쪽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넣는다면,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YG를 말씀드렸을 때는 작년에 실적을 냈던 아티스트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 블랙핑크가 돌아오는 거 외에도 네. 여러 아티스트들이 다 이제 투어를 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긍정적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걸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25배, 30배에 육박하는 밸류에이션이 정말로 매력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주가의 등락은 나올 수 있으나 지금 합리적으로 살만한 그런 좋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게 바닥에서 2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점에서 반토막이에요. 고점에서가 이제 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가였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의 반등폭이 전혀 작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 가격이 올해 실적 대비해서 뭐 이미 과거 밸류에이션 상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단 이상으로,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고, 그러면 지금 살려면 뭔가 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가 뭐 올해 뭐 조 단위의 매출을 낸다든지 어느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 정도의 확신은 없어서 더 이상 이제는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오히려 추가 반등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줄여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봐야 될 때다. 목표 수익률도 매수하시더라도 낮춰봐야 될 때고 저라면 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좀 명확하게 내주시네요. 엔터 쪽은 그렇고 뭐 화장품이나 지금 소재도 어제 같이 움직였고요. 게임도 있고요. 이쪽에도 동일한 의견이세요, 그럼? 게임은 지금 우리가 중국 쪽과 경쟁력이 높지 않고요. 그래서 게임은 크래프톤 빼고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도 지금 아시다시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는 중국의 로컬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많이 팔던 쉐이도나 로레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완전히 작년에 박살났던 것은 중국 쪽에서 로컬 업체들의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과거만큼 화려한 장세 이런 건 없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인들이 온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 스튜디오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단체로 중국 관광객들이 버스로 와서 대규모로 화장품 쓰러 가던 그런 매장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앞에 버스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내에 와서 쓸어갔던 그런 물량, 거기다가 이제 단체로 물량을 들고 갔던 소위 이제 보따리상의 물량, 거기다 중국 내에서 파는 물량,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장품 주가를 이끌었던 반면 지금은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시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뭐 쇼핑을 하기보다는 뭐 성수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맞아요. 측면에서 저는 뭐 화장품도 주가 반등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비교적 싼 회사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는데 뭐 그 정도일 뿐이다. 그래서 예전처럼 화려한 그런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런 호재가 생각보다 큰 호재라면 지금 리포트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컨텐츠 쪽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어둠의 경로로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K 컨텐츠인데 이게 만약에 아이치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타고 추가적으로 수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꽤 기대를 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 당연히 매력이 사라지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 쪽으로 이런 물량들이 실제로 플랫폼을 타고 들어갔을 때와 지금과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가의 선반영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은 한한령 효과가 있었을 때 그나마 주가가 좀 시원하게 반영하지 않은 쪽, 그다음에 정말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컨텐츠 주에 좀 한정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일 강했던 것도 콘텐츠 쪽이었거든요. 뭐 A스토리 상한가 가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엔터에 묶어서 투자 의견을 주신 줄 알았는데 엔터랑 또 제작사 쪽으로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찐수혜주들이 이쪽이 될 수 있다. 이쪽은 기대감이 조금 더 남아있는 영역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마 어느 정도 지금 드릴 질문이 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두 분이 이미 또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미국 향 종목, 중국 향 종목, 미국의 모멘텀, 중국의 모멘텀,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조금 더 중심을 둬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디 향해 어떤 섹터 이렇게 주셔도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윤 전문가님 그럼 결론을 좀 내볼까요? 역시나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교집합 자료로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 어디일 것이냐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좋네요. 네, 네. 미국하고 이제 뭐 중국 향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몇몇 화장품 종목들, 뭐 컨텐츠나 엔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미국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미국향 화장품 종목 좀 이건 그렇거든요. 실리콘두하고 뭐 네, 약간 그렇죠. 이런 거 몇 개 떠오르긴 하네요. 사실상 네. 뭐 그렇게 되면 뭐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 상당히 걱정되는 쪽이고요. 뭐 게임으로 따지면 뭐 시프트업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사실상 최고의 영업이익률 기업이거든요. 선뜻 손 안 나가죠. 지금 국내에서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시프트업이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대이기 때문에 뭐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지 저는 교집합 요소는 역시나 AI 쪽하고요. 반도체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일단 뭐 창신 SMIC죠. 중국어 이름이 선신인가 뭐 될 겁니다. SMIC라고 하는데 여기 주가 모습이 좀 나가고 있는데 뭐 사실상 주가는 뭐 엄청나고요. 이제 와 이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15달러에서 지금 51달러거든요. 이 창신 메모리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뭐 따라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 점유율 늘리고 있는 그 업체 맞죠? 네, 사실 근데 어불성설이고요. 그렇긴 하다고 중국의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메모리가 저가형 메모리가 뭐 DDR4가 됐든 정통 랜드 디램 뭐 레거시 쪽에서 쫓아온다고 한데 그 당연한 결과론이고요. 뭐 밑에 있는 기술력은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교수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게 10년은 이르다. 단지 앞으로 선도 기술력에 관해서 삼성전자가 좀 뒤처졌기 때문에 감점을 좀 받았던 요인이고 다시는 지금 주도력을 이제 회복해 가려고 모멘텀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로봇 쪽이나 AI 쪽은 이야기가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은 뭐 꼭 정리를 해드리고 저희가 뭐 사석에서 이제 앵커님을 이렇게 이사님 말씀에 로보락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소 로봇. 네, 청소 로봇인데 거의 중국이 뭐 독보적으로 지금 다 시장 장악하고 있고요. 평가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네, 굉장히 고액입니다. 좋다고. 네, 네. 굉장히 고가고요. 예. 뭐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하고 좀 다르게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1순위 AI 쪽은 미국과 중국의 교집합 요소를 가리키고 있고 중국향 쪽으로 좀 간다면 뭐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 이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화학과 건설 기계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주가들이 살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아직은 여러분들 스프레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좀 멀었습니다. 네, 뭐 NCC 쪽도 마찬가지고 PP, 뭐 P, 폴리프로필렌, 에틸렌도 다 마찬가지고 아직은 좀 멀었는데 그나마 뭐 MB라텍스 정도? 금호석유죠. 그래서 금호석유의 탄력이 가장 좋았는데 아직은 좀 설리겠습니다만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고 정말로 중국 경기가 뭐 부동산의 우려를 잠식시키면서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조금 먹거리, 우리 주식쟁이지 않습니까? 주식쟁이들한테 먹거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손 안 나가죠. 자, 김민준이 아침에 나와서 화학섹터 추천한다.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사님도 말씀하실 때 이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아직 추천드린 건 아니다. 단지 양의 이후에 화학 섹터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올 때 되면 항상 건설 기계들은 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재건 모멘텀도 있지만 중국 인도 쪽으로 봤을 때 우리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건설계기 중장비 쪽들은 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두 가지 파트는 앞으로 중국향 경기 회복에 따라서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면 굳이 안 골라도 되잖아요. 둘 다 잘하는 거, 모멘텀 겹치는 거 이런 거 찾으면 되는데 지금 AI하고 반도체 쪽 이쪽 괜찮고 그리고 중국의 이 건설 중장비 쪽 이렇게 해서 김민주 전문가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사님은 그럼 어떤 결론일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가장 치열한 경쟁은 결국은 AI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과거에는 AI 쪽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누가 제일 잘하나를 두고 경쟁을 했고, 그래서 중국은 주로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미국이 제공하는 형태로 가다가 이제 중국이 바이두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서비스는 하나하나 차단을 하고 SNS도 오히려 중국 것이 미국을 이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네. 하드웨어는 이미 뭐 비교가 안 되게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아이폰을 중국에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전자제품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있단 말이죠. 일부 멕시코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역을 나눴는데 지금은 지역을 나눠서 모든 걸 우리가 다 가지자라는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드웨어까지 정말 뭐 만들지 모르겠지만 자꾸 미국으로 와서 공장 지어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이런 요인들은 하드웨어까지 다 가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뭐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AI를 둘러싸고 저는 이제 뭐 시장은 양분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양쪽에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불호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둘 게 아니라 양쪽의 기술이 정말로 탑급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뭐 반도체 설계 기술 이런 건 미국에도 앞서고 있고 근데 실제로 AI를 구현하는 능력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탑 업체들은 별 차이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 그러면 AI와 플랫폼이 결합돼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 의견은.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과 알리바바 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구글과 바이두 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네이버도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지만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저 밑에 프로젝트에서는 저게 돈이 되나 싶을 거 여러 가지 막 개발하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씩 팡팡 튀어나오는 거고요. 중국 마찬가지고요. 바이두야말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자회사들이 밑에 수백 개가 깔려서 여러 가지를 마구 개발하고 있고 저 돈을 왜 쓰지 싶을 정도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그러다가 망하는 회사도 부지기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AI 플랫폼이 결합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국적을 따질 때가 아니라 다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모두 움직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 움직였던 지금 중국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10년째 움직였던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동안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않다가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각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화웨이가 상장되어 있다면 화웨이도 좀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상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알리바바, 바이두 그다음에 뭐 샤오미 같은 이런 전체적인 어떤 통합의 형태로 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중국도 나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핵심은 AI 여기에 또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군들은 계속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슈였고요.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세 가지 골라오셨어요. NH투자증권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다음 주 전망 리포트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정용화학. 정용화학도 이제 섹터 리포트 하나둘씩 나오네요. 밑에서 오르는 이유가 좀 궁금했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도 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급등을 했는데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용꿈을 꾸었다. 꿈이 아니길. 뒷부분을 굳이 붙였어야 됐나 싶긴 한데 용꿈을 꾸었다. 이 레포트까지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주세요. 김 이사님. 네, 일단 정유학은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이란과 러시아에서 싼 원료를 가져다가 싸게 생산하니까 더더욱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가동률도 떨어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러우 전쟁이 끝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악재가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롯데케미칼 보시면 저 역시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전혀 좋은 의견을 드리지 않고 있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실적이 당장 좋아질 리는 없으나 이들은 지금 PB 관점에서 저점을 보면 0.17배, PB가 0.17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자산 가치의 거의 20%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올라와봤자 한 0.23? 이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실적이 정상화된다면 그것은 더 큰 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관점은 러우 전쟁의 마감과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나 정유업체에 부여했던 마이너스 요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S-오일 가장 많이 내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간의 말장난이라고 봐야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니까 용꿈 꿨다라고 얘기한 건데 어쨌든 용꿈을 꾸었는데 이 실제적으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그들이 왔을 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왔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문화교류에 허용을 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허용을 해줬는데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거 하나만 믿고 이 종목을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살 수는 없는데 다만 이 리포트에서는 그거 빼고라도 올해는 개선되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피해 증가가 좀 있고 그다음에 편성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올해는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소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증권사들 쪽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드리기 어려운 구간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의 리포트에서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레포트 다음 주 전략인데요. 다음 주가 이제 2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제시하나요? 네, 오늘 그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와 같이 좀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은 있지만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NH투자는 외국인들이 지난 주간에 뭘 샀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를 포함해서 상사자본주 이런 것들을 사고 있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시장을 누가 이끌었는가? 기관이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산 것과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섹터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연기금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더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갈 것인지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이탈하는 과정 혹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는 연기금이 뭘 사고 있는지를 한번 관측해 보시려면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되고 최근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기를 조금 넓혀나가는 모습인데 또 최근 급등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단 약간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해서 NH투자증권의 주간 투자 전략과 그 다음에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의 두 가지 리포트를 같이 보시면 시장을 연인하고 있는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는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포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 보시죠. 오늘의 빅데이터 김민주 전문가 연일 목표가 도달 소식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세미콘 코리아 대 인터배터리. 아, 종목이 아니고 행사 2개. 어제 세미콘 코리아 가신다고 또 야무지게 가방을 싸가지고 이렇게 막 가시더라고요. 저도 좀 들려주세요 했는데 인터배터리는 조만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콘 코리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대 2차 전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풀어주세요. 근데 올해 한 해는 뭐 일단 작년부터 반도체가 뭐 최종 승자가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뭐 반도체가 최고정 승자인 것 같고, 뭐 주가들 뭐 등락폭도 뭐 100%씩 올라온 종목도 많거든요. 뭐 캐캐묵은 레거시 종목들 최근에 동진 뭐 세미캠, 한솔케미칼 이런 레거시 쪽들 소재들 이런 종목들도 50%씩 올랐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어제 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만 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3만 원이 됐더라고요. 스물스물 동질 네. 세미캠도 많이 올랐어요. 5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들은 절대 탄력이 없는 쪽은 아니고 어제 이제 컨퍼런스까지 좀 다녀왔거든요. 뭐 소회를 좀 밝힌다면 상당히 그 어찌됐건 거기에 출연 기업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컨피던스가 있었던 기업들이고 홍보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게 봤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거는 그 시간 시차를 좀 두고 관람객들이나 하는 게 뭐 물론 이슈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들썩들썩 해야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대다수가 좀 굿즈 상품 받으러 오신 분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뭐 행사도 아니고 세미콘 코리아면 반도체 업체들이 참석하는데 굿즈가 어떤 게 있어요? 반도체 뭐 저는 주식쟁이입니다만은 예. 반도체쟁이들은 정말 이 행사가 연예인 보는 것보다 더 크죠. 그래서 실제 뭐 한미 반도체 부스 이런 데는 굿즈 상품을 줍니다. 굿즈 상품 거기 뭐 한미 반도체 써 있어요? 근데 볼펜 같은 거 본인 이니셜을 적어 준다든지 이렇게 싹싹싹 레이저로 새겨서 준다든지 굿즈 상품을 준다든지 그리고 가장 좋게 봤던 거는 바로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회사였는데 2월 20일부터 현장에서 채용을 하는 단지 이제 뭐 굿즈 상품 받으러 오신 분들은 조금 굿즈 상품 처에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너무 인력들이 과다하게 왔다는 부분이었고요. 그 굿즈 상품도 여러분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기 소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갔다 온 것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컨퍼런스는 뭐 AI 관련된 컨퍼런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걸 들었고 비용은 좀 들었습니다만은 가장 그 좋았던 것은 좀 많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뭐 주식 전문가입니다만은 반도체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세미콘 코리아 대 왜 인터배터리 데이로 짰냐? 세미콘 코리아를 다녀왔고 재료가 소멸되지만 오늘 지금부터 눌림목에 잡아야죠. 이 부분이 핵심이죠. 네. 반도체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제 다녀오면서 확신을 더더욱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배터리가 다가온다면 또 지금부터 잡아야죠.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뭐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막 10%씩 막 급등 가고 이러더라고요. 뭐 이제 2차 전지의 섹터에 대한 펀더멘탈이 안 좋으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 뭐 10% 20% 오르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막 쫙 달리고 내려오고 반도체들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 세미콘 코리아 어제 뭐 한미 반도체 갔다 온 이제 모습인데 제가 뭐 부스나 몇몇 인터뷰 사진들을 좀 찍어왔고 저기 나가고 있는 모급 장비는 코미코의 이제 부품들입니다. 네. 상당히 좀 좋게 봤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미콘 코리아가 끝났지만 반도체가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들은 이제부터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된다. 변곡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갈 때 반대로 인터배터리를 앞둔 단기 전략을 짜신 분들도 인터배터리를 보신다면 지금 잡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먼저 이제 뭐 인터배터리에 대한 것은 매매 접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세미콘 코리아를 갔다 왔던 기업 중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업 한 군데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딘가요? 네,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좀 전에 화면에서도 코미코에서 만든 이 뭐 제품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코미코 또 빅데이터를 접목하면 숫자로도 충분히 또 우리가 얻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여기는 뭐 작년에 이제 KB증권이나 몇 군데서 상당히 연구원분들이 많이 글을 쓰셨는데요. 상당히 뭐 저보다 더 잘 써놨고요. 빅데이터도 높은 데를 가리키고 있고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목표가와 계리율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니까 코미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부스의 크기나 그 네. 직원들의 자신감들 사실상 뭐 방송국에서 같이 동참을 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뭐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좀 물어보고 하면 뭐 이제 부장님들에게 패스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직감하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감들. 가장 좋았던 기업은 뭐 힌트로 좀 드리자면 이렇게 회장이 나와서 영상을 좀 이렇게 걸어놓은 기업이 있었어요. 올해 매출 몇 프로 자신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주주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니까 물론 반도체 장비였습니다만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화면에 해가지고 올해 매출 30%의 성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주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코미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조정 구간에서 이제 잡아야 될 기업이지 않나. 작년에 실적이 2년 전에 엄청 퀀텀 점프가 됐고 네. 실제적으로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300억대에서 2024년 1000몇백억대를 갔는데 네. 지금 3분기까지 확인된 것만 약 900억대거든요. 3배가 올랐는데 주가는 뭐 전혀 못 갔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제 신사업 세정 코팅에서 네. 이 부품 사업까지 확대를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고사양 세라믹 히터 부분입니다. 소재 히터 부분. 이게 정전척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고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이. 그런데 코미코의 약점이 색채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인텔 향이 있어요. 딱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98,000원에 약 10만 원에 있던 주가가 3만 원을 내려갔는데 실적은 반대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것을 지금 내포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2023년에 실적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330억인데 작년에 3분기까지 찍었던 실적이 9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1000억이 지금 2024년에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3배가 올라가는 동안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주식의 본질입니다. 실적이 네. 3배가 증가했지만 그러면 올해는 다를 것이냐? 다를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악재가 조금 다 사라진 상태고요. 인텔도 어찌됐건 주가가 바닥에서 들썩들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색채로 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뭐 전공정적이나 레거시 쪽도 있겠지만 조금 더 살아날 기미가 있지 않겠느냐. 실적만 본다면 주가는 충분히 리레이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세미콘 코리아의 첫 번째 기업은 코미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코미코 가격 전략 빠르게 좀 알아볼까요? 가격 전략은 제시 안 했습니다. 아, 예. 네, 가격 전략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리도록 예. 하고요. 아직 제시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잡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 1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동시효과 좀 볼게요.